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자 대표이사 임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To our esteemed global guests, it's my honor to be here. Good morning, and excited to share our story with you today.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 고피자라는 회사를 2016년도에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8개국에 1200개 매장을 가진 회사로 성장을 시켰는데요. 뭐 여전히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여태까지 고피자가 어떤 방식으로 푸드테크를 기존 프랜차이즈업에 접목해서 글로벌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인생의 모토이자 이제 창업자로서의 가장 가치관인 이제 endless pursuit of problem solving. 창업가의 과정은 끝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약 한 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각해온 10가지의 저의 가치관들인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 여정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푸드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26살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길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냉장고도 없어서 실제로 트럭 안에다가 모든 식재료를 넣고 돌아다니면서 피자를 열심히 팔았고요. 여의도에 감독계비 야시장이라는 곳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를 돌아보면요, 저는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맥도날드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외식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300조에 이릅니다. 이 맥도날드를 왜 좋아했나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단하게 나 혼자서 균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도 맛있지만 그 맥도날드를 소비하는 그 소비 행태가 저는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피자를 처음 떠올렸을 때 왜 피자집은 맥도날드 대비 항상 더 오래 걸리지, 더 비싸지, 항상 여럿이서 먹어야 되지, 이런 그 소비자로서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맥도날드에 줄을 서 있다가 피자를 맥도날드에서 팔았다면 내가 오늘은 햄버거가 아니라 피자를 먹었을 텐데 왜 피자 파는 맥도날드는 없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지금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항상 저의 북극성, 저의 비전은 피자계의 맥도날드, 피자를 더 접근성 높게 맥도날드처럼 피자의 액세서빌리티를 극대화하는 데 저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다음날 회사를 관둔 건 아니고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피자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자계의 맥도날드라는 것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이걸 같이 할 네트워크를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B&I 코리아 같은 이런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지도 않았고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자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피자를 같이 하자고 열심히 비저닝을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를 6개월 동안 만난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3,000명의 멤버를 모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6달 동안 40명 정도를 만나면서 몇 명을 모았을까요? 5명이. 한 명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zero. 한 명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게 첫 번째는 아이디어 너무 좋아, 쉬워. 그래서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 망했겠지.
그러니까 없겠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두 번째로는 제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면서 사실 온실 속의 화초로 컸습니다. 한 번도 장사도 해본 적이 없었고 피자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너 피자는 만들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 존재했지만 망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너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엑스큐션 능력이 없잖아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를 행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 다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집에서 이제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주말마다 피자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 식감이나 맛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벌써 보시기에도 맛이 없어 보이죠? 네, 먹을 수가 없는 제품을 매주 주말마다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여자친구와 저희 형을 고문시켰습니다. 먹을 수 없는 피자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아, 피자라는 게 참 만들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피자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첫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피자 학원을 다니기에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으면서 피자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동네에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피자가 왜 맥도날드가 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피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오래 걸립니다. 그 만들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가장 큰 그 장애물은 이 도우라고 하는 이 반죽을 그 전날부터 발효하고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성형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를 성형해서 이렇게 펴가지고 토핑을 하고 오븐에 넣는데 오븐에서 보통 한 8분 정도를 굽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처럼 빠른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정들을 가지고 기계도 크고 하다 보니까 주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피자집의 사장님한테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피자집 하나 차리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피자집을 차리려면 은퇴할 때쯤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우를 쉽게 만들고 빨리 만드는 방법, 피자를 빨리 굽는 방법, 그리고 주방을 작고 싸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구현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돌이켜보면 제가 한 9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처음에 그냥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너 피자 만들 줄 모르잖아. 그래서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피자를 만들어봤는데 만들 수가 없어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오퍼레이션적인 문제들 때문에 맥도날드가 될 수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자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실행에 어떤 것을 하면 될지를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만들기 위해선 피자 만드는 방식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 피자집에서 배웠던 모든 그 가르침이 지금 현재도 고피자의 가장 핵심적인 DNA, 피자를 쉽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작은 공간에서 만드는 그 DNA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의 고피자는 사실 2015년도에 이미 다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까? 과연 뭐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푸드테크나 대단한 셰프나 대단한 어떤 기술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리 만들어진 도우, 프리메이드 도우, 펄베이드 도우 이런 것들을 찾았더니 인터넷에 이미 팔고 있어요. 네이버에도 치시면 이미 만들어진 저런 반죽을 팝니다. 반죽을 성형을 다 해서 초벌까지 해서 냉동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사다가 어떻게 하면 피자를 빨리 구울까? 여러분 이태리에서는
피자를 구울 때 보통 90초에서 120초,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굽습니다. 그게 이제 나폴리식 피자인데요. 기존 피자 오븐보다 2배 정도 더 온도가 높습니다. 화덕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럼 이 만들어진 펄베이크 도우를 이 이태리식 화덕에다 구우면 3분 안에 피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실제로 피자를 만들어 보니까 맛있는 피자가 3분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40명들을 다시 다 불러서 피자를 먹여본 거예요. 맛있어? 맛있대요. 3분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너가 한 3, 4개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걸 왜 아무도 안 했지? 저도 그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빨리 나가서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매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통장에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4,000도 없었던 거죠. That's all I had.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영화에 푸드트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은 매장보다 좀 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설사 한 장소에서 실패하더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푸드트럭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푸드트럭을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저떻게 온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 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푸드트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와이프인 제 여자친구에게 300만 원 빌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500만 원 빌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은행에서 신용대출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 Friends and Family 펀딩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푸드트럭을 만들려고 하니까 트럭이 일단 새 트럭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기 수원에 중고차 시장에 가서 35만 킬로 뛴 트럭을 3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만 원으로 뒤에 화덕을 사고 뒤에를 개조를 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2016년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푸드트럭을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장사가 거짓말처럼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의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10,000명씩 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10,000명씩 와서 인피니트 디맨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사업하셔서 아시겠지만 인피니트 디맨드가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 상황이 제가 초래한 인피니트 디맨드는 아니지만 내 역할은 이 인피니트 디맨드를 빨리 회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화덕이 한 대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 이렇게 제가 꾸부정하게 피자 이렇게 안에서 트럭 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꾸부정하게 하는 토핑을 하고 굽고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서 하루에 많이 팔아야 100판에서 200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디맨드가 많아 수요가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화덕을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덕이 밖을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서서 안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정말 think outside the box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덕을 3대를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위에서 토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트럭에서 2명이 일하던 트럭에서 12명이 일하던 트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0판, 200판 팔던 저의 트럭이 5시간, 6시간 만에 800판, 1000판씩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시간에 200만 원씩 팔았습니다. 그렇게 푸드트럭이 엄청난 이제 캐시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6개월 만에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직장을 관두게 됩니다. 그때 직장을 관뒀을 때 제 생각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 1년 만에 그냥 정말 사회 초년생 말단 직원에서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태어나서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에서 그냥 그 꿈 하나를 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1시간에 2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잖아요.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변화를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해내고 그걸 사업가로서 눈앞에서 그 지표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1년 반 만에 길거리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이 회사를 지금 관두더라도 내가 푸드트럭을 망하더라도 다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푸드트럭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요. 푸드트럭이 잘 됐지만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딱 1년 하고 관뒀습니다. 그 이유가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확장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한한 수요를 가진 시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은 정말 원 오브 카인, 전 세계에 하나만 있는 푸드트럭 시장이었고요. 이 시장을 나가면 고피자는 다시 한 시간에 2만 원도 못 하는 트럭으로 되기도 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비가 오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팔던 트럭이 10만 원밖에 못 팔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스케일업을 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벤트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덕이라는 게 이 안을 보면 이렇게 불이 한쪽에서 나와서 피자를 계속 돌려줘야 되고 피자를 옮겨줘야 돼요. 굉장히 이 화덕 안에서 피자를 굽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를 굽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이쪽으로 해야죠. 잘 안 되는 그 전장 때 이 친구들은 다 마스터 크래프트맨, 장인들입니다. 피자를 안에서 막 현란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되게 많은 부상을 당하고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장인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제가 피자 알바를 하면서 경험했던 도우가 어려워서 이거를 뭔가 빨리 맥도날드처럼 할 수 없었던 이슈가 저희 트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화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스케일업 할 수 없고 매장 형태로 가서 우리가 인피니트 디맨드가 아닌 곳에서 생존을 하지 않으면 제 꿈의 맥도날드가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푸드트럭으로 번 돈을 다 이제 화덕, 자동 화덕을 만드는 데 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화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피자를 돌려주는 거, 그리고 불을 크기를 조절하는 거였는데 사실 되게 심플하잖아요. 내가 피자를 돌려주지 않고 오븐 자체가 돌아가면 안 될까? 심플한 생각. 그리고 온도가 우리 집에서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특정 온도까지 올라갔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터지고 되게 심플한데 이 두 개를 결합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화덕인데 온도가 자동으로 레귤레이트 되는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계도도 그릴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그려서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조금 있었고 아이디어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명 정도의 이런 주방기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명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저희 모든 기계를 만드는 공장장이 되셨습니다. 10년 전에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덕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장 형태로 인피니트 디맨드가 없는 매장 형태로 저희가 매장을 내립니다. 이 매장이 대치동 여기 근처에 있는데 1평이었습니다. 1평이면 정말 요 정도 공간이거든요. 3 square meter. 그래서 혼자서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될 정도로 매장이 작은데 이 매장에 낸 스토리도 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제가 건물주에게 상호초려를 해서 여기 가스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자리인데 저희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설거지를 해서 매장에 카트를 끌고 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 다시 카트로 끌고 가서 사무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LPG 통을 밖에 설치를 해놓고 화덕을 돌리는 그런 형태로 매장을 처음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매장이 대치동에서 명물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아서 현재는 이제 거의 누적 투자금이 600억 정도, 그리고 태국의 최대 대기업인 CP그룹이 저희의 핵심 투자사로 있는데요. 이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이 매장을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 저희의 지금 대치 본점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저희의 대표적인 매장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맥도날드를 이용하듯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그 30분 동안의 윈도우 동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서 1인 피자 세트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 모델이 있고, 그리고 자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과거 이력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투자를 받고 이 대치점을 성공하면서 바로 글로벌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다들 여기 이제 글로벌 사업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좀 오늘부터 중요한 날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한국의 이 인구 감소는 이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100년 70년 후죠. 70년 후에는 한국 인구가 2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먹게 될 거고요. 덜 소비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한국 시장에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시장이 커질 일은 향후 50년 동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무방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두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답처럼 여겨지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 외식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열합니다. 인구당 식당 수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10만 명당일 거예요. 1000명인가? 1000명당 식당 수가 몇 개 있느냐인 건데요. 한국은 77명당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77명당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루 100만 원쯤을 팔아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의 약간 룰인데요. 사람들이 식당에서만 먹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도 먹고 학교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식당을 가는 횟수를 따져보면 77명당 식당이 하나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한 20명, 10명당 식당이 하나 있다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끼 정도는 딴 데서 먹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팔기 위해서는 옆에 식당 8개에서 9개를 제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10명당 식당이 하나 있으니까 100명을 내가 우리 식당에 오게 하려면 8개, 9개를 제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한국 시장은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10개 매장이 오픈할 때 8개가 망하는 되게 어려운 자영업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로 가야 하고요. 실제로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맥도날드처럼 엄청난 사이즈의 기업은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맥도날드 매장이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국가로 들어갈까요? 더 많은 국가로 들어가겠죠. 10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먹고 있을까요? 더 먹고 있겠죠. 아프리카로 진출하겠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F&B 회사들이 한국에서 오퍼레이트 한다면 한국에서 10년 후에 지금보다 치킨을 많이 먹을까요? 100% 지금보다 더 적게 먹겠습니다. 매장이 지금보다 한국에서 10년 후에 더 많아질까요? 이미 올해부터 커피숍이 역사상 처음으로 더 줄어들기 시작했죠. 편의점이 더 줄어들기 시작했죠. 거의 100% 더 줄어듭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하는 외식 기업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도 1000배가 차이가 나고 방향성도 우상향과 우하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피자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인도 시장으로 2019년도에 과감하게 진출했고요. 어떻게 보면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거기 가면 뭐 소가 길거리에 다니고 아직 되게 낙후돼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직 디벨롭이 되지 않은 인도. 실제로 저희 인도 공장에 사는 소입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주 와서 저희가 남긴 뭐 밀가루 반죽들을 먹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엄청 큰 IT 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IT 파크 안에 1층에 얼마 전에 팀호튼이 생겼는데, 팀호튼 커피숍이 생겼는데 커피 한 잔에 8,000원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많고 저기도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만 보면 인도는 아직 멀었어, 아직 개발이 안 된 나라라고 보지만 이쪽을 보면 인도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빈부격차,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구조의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피자는 그걸 보고 2019년도부터 인도에 진출했고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처음 고피자를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잡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여기서도 팔고 싶다. 저희 도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슈퍼에 가서 모든 빵들, 난들, 쿨차 브레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도에 뒷면을 보면 제조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조사를 구글맵에 다 찍어서 거기를 무작정 찾아가서 제 도우를 보여주고 같이 만들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쿨차 브레드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사장님을 데리고 저희 도우를 만들게 이제 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2019년도에 해서 저희는 지금 인도에 매장이 60개가 있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 300명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푸드테크 관련해서도 또 많은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면서 이런 엉망인 제품들이 계속 온라인에 뜨게 됩니다. 고피자가 전바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별로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CCTV로 내가 토핑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실제로 달아서 제가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카메라에 AI를 접목합니다. 그래서 그 AI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매장에서 모든 토핑이 레시피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이라는 푸드테크 제품까지도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자를 빠르고 좁은 공간에서 쉽게 만드는 오퍼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로 나갔더니 글로벌에서는 이제 컨시스턴시, 균일성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잡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술들을 간단히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요약한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lvis. Who's the best pizza maker this one? Hi Jay, the best checking performance guru is Peter at Suntec City, Singapore. On the other hand, someone at Gangnam Station branch is repeatedly making very ugly combination pizza. Do you want me to send a supervisor for each week? Thank you, Elvis. Hi, I'm Jay, the CEO and founder of GoPizza. At GoPizza, we focus on technologies that help humans, such as Parking Hill, AI Smart Coffee Table, Gather, and Robot Station. And the entire system is run by our good friend here, Gomez. So let me take you inside our kitchens and show you. First, anyone can make a great pizza instantly with our signature Parking Hill. GoPizza Parking Innovation Center has created one-of-a-kind, world-class product that is simple to use, easy to store, and of course, tastes good. Gomez AI connected to the cloud will recognize all the coffee ingredients and it tracks all the processes real time. For rookies, you just have to follow the lights and the screen in front. If I don't follow the recipe, for example, Wait, you need to add 3 more pepperonis. it will correct me to follow the recipe before it's served to the customer. And my job is almost done. I just have to place this pizza on the oven, and from here, it's all yours, Gomez. I've got it, Jay. Govan cooks pizza in 3 minutes because it's twice hotter than a normal pizza oven. When pizza or pasta is out, Govan Station is waiting. So now, Govan Station checks the quality, and I already know what pizza it is. Let's cut it nice and clean. No more shaky. I'm
Bill to AI Smart Coffee Table, to Govern, and to GoBot Station, in Go Pizza, we have completely redesigned how to make pizza from scratch. Go Pizza, with the help of GoList, is now expanding globally, and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t your doorstep wherever you are. Are you ready, GoList? For sure, Jay. Wherever people want pizza, I'm there to help. Real pizza for everyone. Go Pizza. 시간이 가는데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기술들을 이제 완성을 해서 저 영상은 사실 거의 한 3년 된 영상이고요. 저기서 계속적인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해서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쉽게 만드는 incremental innovation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끌어왔고요. 이제는 더 맛있는 팝베이크도 더 조그맣고 더 똑똑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 그리고 더 작고 에너지 효율적인 오븐,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냥 토핑도 필요 없는 냉동 피자까지 저희가 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장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저희의 DNA이지 않습니까? 이 매장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매장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CGV 시네마랑 2022년부터 극장 안에 매장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정도의 CGV에 고피자가 있고요. 가시면 팝콘을 주문하실 때 피자를 같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하게 저희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저희가 GS25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편의점 18,0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편의점 안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1,000개, 2,000개도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작년 6개월 동안 1,200개의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800개를 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자 매장이 아니라 거의 피자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펍을 운영하고 있거나 바를 운영하고 있거나 호텔, 골프장, 수영장, PC방, 스크린 골프장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뜨거운 피자를, 갓 구운 피자를 판매하시고 싶으시다면 고피자에 전화하셔서 솔루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븐은 무료로 드리고 냉동 피자를 사용하는 만큼에 따라서 오븐 렌탈비를 책정하는 구조로 솔루션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맥도날드 같은 피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처음부터 펀딩을 받거나 엄청난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요. 피자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피자의 오퍼레이션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서 사서 구현하고 푸드트럭에서 만들고 오븐을 만들고 그걸로 처음 매장을 내고 매장 낸 걸로 펀딩을 받고 글로벌을 나갔더니 균일성 있게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한 것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과 영화관,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만드는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저렇게 300명의 직원들, 그리고 전 세계에 거의 1,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연매출 거의 한 500억 정도 회사로 법인 설립 7년 만에 성장을 하면서 많은 여정들이 있었지만 또 결국에는 멤버 수처럼 아까 존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연말에 항상 내년을 위한 매출 이렇게 숫자로 증명해내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의 슬로건 모두 다 아시죠? Just do it입니다. 그 말을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피자를 처음 생각하고 Just do it의 정신으로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Just do it을 every morning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Just do it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어려운 과제들이 있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Just do it을 저만의 가치관으로 조금 변경해서 매일 해야 된다는 의미를 넣어서 Just keep doing it이라고 바꿔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피자의 글로벌 여정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스피치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버전 나눠서 스피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피자를 만들어